한국 요리는 전 세계적으로 특히 동아시아와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 점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근본 없는 한국 급식을 한번 먹어볼게요. 중국 교수에게 소가 중식이 최고인 줄 알았던 외국인 한국 급식실 오자마자 경악. 여기 수준 낮은 한국의 급식보다는 중국 급식이 훨씬 낫다고 주장하는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우연히 들르게 된 한국의 급식실에서 못 볼 거라도 본 듯 화들짝 놀라며 주저앉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클로에라고 합니다. 저는 의류회사에서 일하고 계신 아버지의 중국 발령 때문에 초등학생 때부터 중국에서 살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 중국 대학교까지 진학하게 되면서 프랑스보다 중국에서 더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살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바로 중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태도였는데요. 이들은 한국을 동경하는 것 같으면서도 엄청나게 질투하며 때로는 억지를 부리면서까지 한국보다 부유한 나라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것 같았거든요. 중국인들은 모이기만 하면 한국을 비하하기 바빴으나 흩어지면 다들 한국 드라마 등의 한국 콘텐츠를 시청한다거나 한국 화장품과 한국산 물건들을 구매하고 한국식 패션과 화장법들을 감상하며 한국인이 되고 싶어하는 것처럼 행동했죠. 분명 한국 드라마는 중국의 고전 드라마의 스토리를 그대로 따라했고 한국 드라마 속에 나오는 전통 의복과 음식들도 전부 중국의 소수민족인 조선족의 것들을 따라했다며 목에 핏대를 세우고 소리를 지르던 중국인들이었지만 이들이 혼자서 식사를 하거나 여가 시간을 보낼 때를 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중국인들은 휴대폰으로 한국 관련 콘텐츠들을 보며 시간을 보냈고 마치 한국이 아니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처럼 이들의 하루는 한국에서 시작해서 한국으로 끝났거든요. 제 학창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다소 충격적일 수 있겠지만 한국 비난에 대한 선동은 중국 학교의 선생님들이 주도하곤 했죠.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의 급식은 매우 열악하고 비위생적이라 많은 불만이 터져나오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중국인 선생님들과 급식실 직원들이 나와서 황당한 주장을 해대기 시작했는데요. 이들은 대체 어디서 구했는지 한국의 처참한 급식 상황과 음식을 못 먹어서 굶는 한국인들의 동영상을 구해와서 한국은 중국보다 가난하고 형편없는 국가라고 선동을 했거든요. 어이없었던 건 이들은 몸매가 좋은 한국인 여학생들의 사진을 가져와서 한국의 급식은 형편없어서 음식을 제대로 못 먹는 한국인들은 다들 삐쩍 말랐다며 한국을 비하했다는 것입니다. 대체 누가 누굴 욕하는 건지 이건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사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대도시인 상해에 위치한 고등학교였음에도 급식 상태는 정말 최악을 자랑했거든요. 급식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이물질이 나왔는데 심지어 대체 이게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는지 철심이나 볼트가 발견되기도 해서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쳤던 적도 있습니다. 또한 웬 썩은 계란이 음식으로 나와서 학생들이 항의하니 조리사는 매우 당황하면서 그건 중국의 전통 음식이고 일부러 썩힌 거니 먹어도 된다는 황당한 말을 하기도 했죠. 물론 그 말을 믿고 썩은 계란을 먹은 학생들은 전부 배탈이 났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급식 비리가 어찌나 심하던지 한 번은 급식 대신 수박 한 통만 덜렁 식사로 나온 거 아니겠어요? 학교 측에서는 여름을 시원한 수박으로 버티자는 의미로 준비한 이벤트라고 했지만 교장 선생님의 아들이 수박 농장을 운영하고 있고 상품성이 없어 못 파는 수박을 학교로 공급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학생은 아무도 없었죠. 상황이 이러니 학부모들은 도시락을 직접 싸서 학교로 배달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급식 비리를 통해 학생들의 돈을 갈취해야 하는 학교 측에서는 한국 급식을 비하하는 선동을 하며 그래도 맛도 없고 풍족하지도 못한 식사를 하는 한국보다는 맛은 조금 없어도 풍족한 식사를 할 수 있는 중국은 복받은 거라며 어이없는 논리를 펼쳐댔죠. 문제는 아직 어리고 한국에 대한 열등감을 갖고 있는 중국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세뇌가 잘 먹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터무니없는 소리라는 것을 인지하고도 99명의 비정상과 함께 사는 한 명의 정상인이 곧 비정상으로 변해버리는 것처럼 이내 여느 중국 학생들처럼 한국을 가난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국가라고 생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중국인 선생님들은 한국 여학생들은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삐쩍 말랐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형편없는 식사를 하는 중국 여학생들에겐
도저히 한국 여학생들과 같은 각선미가 전혀 안 보여서 이상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저는 대학교에 들어간다면 상황이 조금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본 한국 급식과 중국 급식을 비교하는 사진에서는 중국 급식이 엄청나게 푸짐하게 나왔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제가 중국에서 초중고를 거치면서 풍족한 급식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으니 이건 대학교의 학식이겠거니 싶었거든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진학한 중국 대학교에서 곧바로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국을 내려치고 중국을 올려치는 인터넷상의 사진들이 진짜는 맞나 싶은 의구심이 들었죠. 구내식당의 음식에서는 사용한 콘돔이 나왔음에도 업체 측은 오리각막이라고 우기질 않나 음식이라고 선보인 건 기름만 둥둥 떠다니는 영양학적으로도 매우 형편없는 요리투성이었거든요. 특히나 고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열악한 식단을 자랑하던 중국 대학교 식당은 중국 내에 돼지역병 같은 바이러스가 돌아서 동물들을 집단 폐사시켰다는 뉴스만 나오면 어김없이 해당 동물의 고기가 식사로 나오곤 했는데요. 그러나 중국 학생들은 이러한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교내 식당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중국 경제 상황이 극도로 어려워지면서 100원이라도 아끼려는 중국 학생들은 배탈이 나면서도 어김없이 저렴한 교내 식당을 찾곤 했거든요. 하지만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그저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 게시된 가난한 한국의 모습을 보며 위안을 삼는 듯했고 저는 한국이 얼마나 가난하면 이런 처참한 중국보다도 상황이 안 좋을 수가 있는 건가 싶어 동정심이 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한국의 비밀을 파헤칠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저는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되었거든요. 중국 학생들은 앞에서는 한국은 가난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 나라라며 비하했지만 언제나 한국으로의 교환학생 경쟁률은 가장 높았고 저는 중국인들의 모순된 태도에 대한 진실은 뭘까 싶어 한국행을 선택하게 되었죠. 그런데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적인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유심을 구매하고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는 등 정신없는 일정을 소화해야 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캐리어가 사라져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거든요. 이건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캐리어 안에는 한국에서 6개월 동안 쓸 각종 물품들과 의류들이 들어있었거든요. 중국에서는 멀쩡히 쥐고 있는 짐도 강제로 훔쳐가는 판국이고 중국 경제가 매우 안 좋아진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마을 사람들 전체가 떼거지로 물건을 약탈하는 범죄가 판을 치고 있는데요. 그런 중국에서 온 저는 캐리어를 다시 찾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전혀 할 수가 없었고 한국에 오자마자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야 할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그저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죠. 그런데 그때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 주위에는 정체불명의 주인 없는 캐리어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거든요.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공항 여기저기를 샅샅이 살펴보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한국 공항 이곳저곳에는 어떠한 보안장치도 걸려있지 않은 캐리어들이 주인도 없이 방치되어 있었고 심지어 캐리어로 줄을 서는 건지 다른 사람의 캐리어 뒤에 자신의 캐리어를 놓고 볼일을 보러 가는 한국인들도 보이더군요. 이건 정말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캐리어 안에는 귀중품들이 들어있을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한국인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캐리어를 홀로 방치해둘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캐리어를 훔쳐가는 사람들도 아무도 없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불현듯 제 캐리어도 아직 어딘가에서 멀쩡한 상태로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알 수 없는 기대감이 들었고 황급히 공항 내의 수많은 캐리어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죠. 특이하게도 한국인들은 검은색을 어찌나 좋아하던지 제가 마주친 주인 없는 캐리어들은 하나같이 검은색뿐이었는데요. 결국 공항 이곳저곳을 뒤진 끝에 저는 제 생에 가장 긴박했던 숨은 그림 찾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고 캐리어를 되찾았을 때는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어떻게 잃어버린 지 30분은 된 캐리어를 되찾을 수가 있단 말인가? 중국에서 접한 정보와는 다르게 한국은 중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높은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숨을 돌릴 틈도 없이 또다시 화들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한국인 할아버지가 제게 접근하더니 제게 영어를 구사하며 무거운 짐을 힘들게 들고 가지 말고 기계를 사용해서 편하게 옮기라고 조언해줬거든요. 이렇게나 나이가 드신 분이 영어를 사용할 수 있다니 저는 제가 정신이 없어서 헛것을 본 건가 싶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젊은 사람들조차 영어를 단 한마디도 못하고 이들은 중국어는 세계 공용어이므로 오히려 외국인들이 중국어를 배워야 한다며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나이가 많건 적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지 제게 엄청나게 존경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심지어 한국인 할아버지는 저를 위해 능숙한 솜씨로 공항의 짐꾼 로봇을 조작해 주셨고 덕분에 저는 매우 편하게 공항을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해진 채 제가 다닐 학교에 도착했고 이내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숙사는 정말 놀라웠어요. 사실 저는 중국에서 한국의 학생들은 관짝 같은 좁은 방에서 여럿이서 모여 산다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실상은 한국 기숙사는 마치 자취방을 연상케 하는 널찍한 개인 공간이 보장되어 있었고 대부분의 공용시설들이 훼손이나 도난 없이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인 학생들은 고가의 전자기기들을 기숙사 방에 놔두고도 문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본가를 다녀오느라 며칠을 기숙사를 비움에도 문을 잠그지 않고 가는 학생들도 있었죠. 이건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는데요. 중국 기숙사에서는 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와서 생필품과 전자기기들을 전문적으로 털어가는 도둑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학생들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올 때나 외출을 할 때 자신의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등의 고가의 디지털 장비들을 바리바리 싸서 다니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심지어 저는 도둑 문제 때문에 매번 가방에 무거운 노트북을 챙겨 다니느라 허리가 안 좋아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발 자신의 고가의 노트북을 가져가 달라는 듯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일삼고 있음에도 아무도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다는 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바로 한국 대학교의 구내식당이었는데요. 분명 중국의 SNS에서 본 사진이나 중국의 선생님들에게 듣기로는 한국의 급식은 매우 형편없었는데 직접 본 한국의 식당은 생각과는 너무도 다르더라고요. 일단 한국 대학교에서는 돈 없는 학생들을 위해 1,000원짜리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 아침 식사는 1,000원이라고 하기엔 집게는 사용 후 너무나도 풍족했고 중국 구내식당에서 가장 비싼 요리인 4,000원짜리 특식보다도 영양가가 높아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에서는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끼니를 챙길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학교 측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덕분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가격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중국에서는 이러한 남을 위한 배려의 정책이 아예 고려조차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한 학생이라고 해서 저렴한 가격에 식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데요. 그래서 중국 대학교 식당에서는 저렴한 만큼의 원가 절감을 하여 각종 오물이 묻은 음식과 상한 음식으로 요리를 만들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서 먹었던 모든 것을 비워내야 하므로 결국에는 음식을 먹지 않은 것과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관용의 정신을 발휘할 줄 아는 수준 높은 사람들이었고 덕분에 한국에서 계속해서 우수한 인재가 배출될 수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한국의 여러 대학교들에서 교환학생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국인 친구들 덕분에 한국의 다양한 대학교를 경험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대학교의 식사는 제가 중국에서 봤던 사진과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일단 한국의 요리는 영양학적으로도 완벽하게 균형 잡혀 있었고 선택의 폭도 다양했죠. 한국의 학식은 기름 범벅에 요리에 쓰인 사만 재료를 감추려고 향신료만 잔뜩 뿌린 중국의 저질 음식보다 훨씬 수준이 높았고 오히려 중국에서 유행하는 한국 급식을 비하하는 사진은 한국과 중국이 뒤바뀌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의 생활을 이어나가며 중국에서 얻은 정보들은 전부 날조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이어가던 그때 저는 한국의 충격적인 비밀을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방식은 식권을 뽑고 통에 식권을 넣고 음식을 가져가는 형태였는데 아무도 식권 검사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였죠. 이러면 저렴한 식권을 뽑아서 비싼 메뉴를 가져갈 수도 있음에도 어찌된 일인지 식권 검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하루는 한국인들이 들고 있는 식권을 하나씩 몰래 확인해보고 양심이 지켜지는지 살펴보게 되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인들은 정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양심을 지켰고 심지어 줄까지 완벽하게 서며 차례를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나 한국의 몇몇 학교에서는 지역 거주민들을 위해 학생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르신들마저 질서와 양심을 지키고 있었고, 심지어 몇몇 어르신들은 수업이 급한지 매우 초조해 보이는 학생들을 위해 자신의 자리까지 양보해주더라고요. 재밌는 건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고 줄 맨 뒤로 이동하려는 어르신을 본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어르신을 말리며 그 자리에서 계속 줄을 서 있을 수 있도록 배려해줬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한국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아름다운 사회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었고, 저는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던 한국의 실체에 어안이 벙벙해질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한국 식당은 밥과 기본 반찬까지 무한 리필해주고 있었는데, 한국인들은 여전히 양심을 지키며 적당량만을 가져갔고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한국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고 제 중국에서의 생활이 계속해서 생각나곤 했어요. 중국 대학교에서도 이러한 뷔페 형식의 식당을 운영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건 중국인들의 수준에는 너무나도 과분한 시스템이었는데요. 일단 중국인들은 식당 개방 1시간 전부터 줄을 서 있다가 식당 문을 염과 동시에 엄청나게 몰려서 메인 메뉴만 골라서 손으로 전부 집어갔거든요. 심지어 혼란을 틈타서 음식을 주머니에 넣는 중국인들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들이 양심을 지킨다면 모든 학생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중국인들은 개인의 이익 앞에서는 질서와 의리 따위는 찾아볼 수가 없었고, 결국 매번 맨 앞에 10여 명이 메인 음식을 전부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에 서로 먼저 밥을 먹겠다며 새치기를 일삼다가 서로 뒤엉켜서 큰 사고가 난 적도 있죠. 결국 뷔페식 시스템은 일주일 만에 더는 찾아볼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양심을 지켰고, 심지어 다음에 앉을 사람을 위해 자신이 사용한 자리를 휴지로 닦고 가는 등 끝까지 신사적인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이러한 한국인들의 모습은 아무리 중국의 편향적인 정보에 세뇌가 된 저라도 무언가의 울림을 느끼기에 충분했는데요. 중국은 한국 같은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중국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밥 먹을 돈조차 없는 중국인들은 새벽마다 식당 주방에 몰래 침입해서 음식을 털어가곤 하거든요.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중국 급식업체 측에서는 이러한 음식 도둑을 잡겠다고 급식실 곳곳에 야생동물 포획용 덫을 설치해놔서 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국도 전 세계적인 불황 때문에 경제 상황이 낙관적이지만은 않을 텐데, 이러한 위기에 보여준 모습은 완전히 정반대였던 것이죠. 그렇게 저는 점점 중국의 세뇌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이내 중국 커뮤니티를 떠돌고 있는 한국의 가난한 모습의 정체까지 알게 됩니다. 그건 바로 중국인들이 날조를 했던 것인데요. 저는 중국어를 할 줄 안다는 이유로 중국인 유학생 무리에 강제로 합류하게 되었고, 이들은 하나같이 모여서 한국을 음해하는 날조된 자료를 퍼뜨리고 있더라고요. 영업이 종료돼서 음식이 남지 않은 식당에 들어가서 한국은 가난해서 이것밖에 못 먹는다는 식의 글을 작성하고, 중국인 유학생들이 거쳐간 식당 자리는 늘 더럽고 양념투성이가 되어 있는데, 이런 사진을 찍고 이게 한국 청결의 실태라는 글을 작성한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팔로워 숫자를 늘리기 위해 이런 수준 낮은 행동을 일삼고 있었는데, 저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이후 중국인이라면 학을 떼게 되고 한국으로의 국제 편입까지 알아보고 있을 정도로 중국을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중국에 자랑할 게 없으면 이런 아름다운 나라를 음해하려고 할까요? 한국 요리의 독특한 특징은 전 세계 관광객들이 이 아름다운 나라를 방문하는 매력 중 하나입니다. 김치를 한 번도 맛보지 않았다면 김치의 땅의 영혼을 진정으로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에 오면 많은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명소를 함께 탐험해 보세요.